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현주는 리박스쿨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매불쇼에 출연했고 곧이어 유튜버들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만 하루도 안 되어 이현주의 해명을 탄핵하는 사진과 영상이 나옵니다.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는 리박스쿨 강의한 적 없고 관련도 없다는 거짓말, 국어 이슈에 집중하려 했는데 정치십당 유튜브 영상을 보고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박대희 위원장께서 연락을 주셔서 사진만 공유드립니다. 리박스쿨에서 강의했다는 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나 기다리라고 조롱하시던 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지난 리박스쿨 청문위원이었던 고민정 의원도 2017년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리박스쿨 청문회 당시 청문위원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찾아낸 내부 문건입니다.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는 손일숙 씨가 설립한 것이 맞습니다. 청문회 당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문건에도 적혀있지만 네이버를 감시하면 50만원, 민주노총을 감시하면 100만원, 정교조를 감시하면 30만원, 장학금 사용 계획이 위와 같았습니다. 사찰을 시켰음은 물론 자금까지 투입된 증거 자료입니다. 단체 성격의 옳고 그름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리박스쿨 청문위원으로서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것은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는 리박스쿨의 전신이라는 점, 각종 진보단체 사찰 명목으로 공작금을 제공해오던 단체라는 점입니다. 자, 고민정 의원도 등판했는데 참전자는 계속 내려갈 듯 보입니다. 매불쇼에서 체육은 이현주를 향해 이렇게 포효했지요. 이현주 의원은요, 가짜뉴스 고소고발 운운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예. 그래야 봉지욱 기자가 매불쇼에서 이 사안 또 다루자고 할 때 제가 거절할 명분이 생겨요. 내일 또 나오겠다고 난리야. 봉지욱 기자가 자료가 지금 한 보따리 있다고 진짜요? 나오겠다고 네. 난리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현주에게 기회주의자라고 포효했던 신장식 의원은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 철학은 기회주의자는 포섭 대상이긴 해도 지도자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삶을 통해 원칙을 지켜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노무현 2000년 12월 21일 이현주의 행보는 자동 수석 최고위원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간접적인 메시지를 자신의 SNS를 통해 전달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해찬 회고록과 청와대 당직자들의 근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부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국정 책임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워라밸 얼마나 중요한데 공무원들도 가정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워라밸도 좋긴 하지만 지금은 위기 비상 상황이라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잠시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자가 있으니 바로 국무총리지요. 홍사훈 씨에 출연한 최강욱 변호사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전국 순회하는 분이 또 있어요 지금. 누구? 총리가 국정 설명회 한다고 전국 순회하고 계셔. 김민석 총리? 네, 난 총리가 국정 순회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자, 지금까지 재탕 3탕의 국정 설명회를 총 12회 열었고 오늘도 청주에서 설명회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있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산불이 왜 이리 많이 나는 거예요? 글쎄, 지금 뭐 이게 계절상 건조한 것도 그렇고 강풍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3월에는 예년의 경우에 더 난다고 합니다. 100헥타르 이상 대규모 산불이 작년의 경우에 하루에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 하면 20여 건, 큰 것이 막 4-5건이 동시다발적인 경우도 있어서. 근데 지금 대통령님께서 사실은 우리 정부 들어선 이후에 헬기 투입 시간을 30분 정도 줄이는 조치를 하셨거든요. 불이 났을 경우에 진압은 매우 빨라지고 피해는 줄어들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산불이 60% 발생했다는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건조하고 바람 많이 기상 불고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걸 작년 대비 올해 갑자기 기상이 그렇게 나빠질 그러니까 것 같지 그걸 않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분석을 좀 해서 이때 농림부 장관이 등판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눈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그래서 건조함이 심한 것이 가장 특징이고요.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1차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1위가 화목 보일러에서 그 불꽃이 보일러에서? 튀어서 바람이 부니까 이제 그 산 근처에 있는 예, 민가에서 민가에서. 불이 나서 옮긴다. 예, 그래서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3만 호 정도가 화목 보일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 농정국장들을 통해서 화목 보일러 보유하고 있는 마을들 찾아서 좀 관리를 부탁을 어제 드렸고요. 아, 네.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좀 떨어져 있지만 주택 건설 같은 거 할 적에 날씨가 추운 후에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 불꽃이 튀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그 영농 부산물 소각을 농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긴 했지만 저희도 이것도 좀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소각하지 말고 파쇄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재 발생 건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원인 제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말씀처럼 저희가 헬기 투입도 늘리고 특별히 인명에 대한 대피를 빨리 하는 것 쪽으로 정렬해서 그건 줄었는데 그 원인 부분을 더 분석해서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장이 결혼돼서 그런데 야간 헬기 투입은 아직도 훈련 중이에요? 예,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훈련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만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그러십시오. 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24일 열린 추미애 법사위에서 국힘이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 추진에 태클을 걸고 나오는데 오늘 또 이 행정 통합법은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입니까? 대통령이 작년 12월 5일에 한마디 한 이후로 갑자기 통합법이 논의가 되었어요. 그게 제대로 된 논의입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런 모든 행태가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결국은 민주당 일당 독재. 이를 장경태 의원이 되치게 하는데 사실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정권과 또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시 반에 송원석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저희 한명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이 원내대표 간의 여야 합의를 하려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좀 법사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또 저희는 어제까지는 뭐 충남 대전은 왜 갑자기 반대하신지 모르겠는데 도지사와 또 시도의회가 다 반대한다고 해서 대전 충남은 어려운가 보다, 좌초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대구 경북도 지금 이제 사실상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 근데 반대하는 의견이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통합은 동의 못한다. 그러니까 의원 쪽수 맞춰라 이겁니다. 아니 도민과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의원 쪽수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금 동의한 수준입니다. 이어 추미애 위원장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 광주를 먼저 선통합하고 또 선통합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또 정부에서는 무엇을 더 통합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 해드리고 싶으나 지금 상황이 국힘 지도부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도 반대하고 있고 시도의회도 반대를 하고 나선 상황이 충남과 대전의 통합건에 대한 것이고요. 오늘 상황은 대구시의회도 이 통합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자, 늘 동일한 패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국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마구마구 고자질을 하는데 그 모습이 딱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런 느낌이지요. 지역의 미래와 지역민들의 삶에는 안중에도 없는 지역구 밥그릇 지키려다 폭망하는 국힘에게는 지선은 없습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의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하지 말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계단에서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을 반대하러 올라온 국민의힘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하자고 해서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에 대해서 먼저 주장하고 먼저 절차를 밟고 그러면 좋다. 통합해서 예산도 많이 배분하고 여러 가지 특례 조항도 신설해서 대전 충남 발전을 위해 같이 손잡고 나가자. 그러니까 또 싫어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도 고향이 충남이고 저도 고향이 충남이니 국가균형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서 충남 출신 대표끼리 한번 회담해보자. 그러니까 또 대답이 없어요. 참 못 믿을 사람이고 알 수 없는 청개구리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국가균형발전 5극 3특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 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다짐하실 수 있죠? 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